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후 시간 잘 보내셨어요? 저도 커피 한 잔 마시고 한번 잠시 또 휴식 타임을 가져봤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잘 마셔봤어요. 하여튼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오후를 보내고 있네요. 책도 읽고 조용히 또 음악도 듣고 혼자만의 시간을 한번 즐겨봅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데 있으니까 괜히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괜히 또 오미크론 같은 것도 있으니까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도 하루에 30만 명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뭐 팬분들 보니까 구독자분들도 보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보니까 외국에 나가야 하는데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당하고 있다가 다시 또 나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겠어요. 그 발리 사시는 분 같은데 빨리 쾌유하셔서 빨리 발리로 복귀하시고 하여튼 코로나 오미크론 항상 조심하셔서 개인 건강 잘 지키십시오. 이게 평상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게 바이러스가 재수없게 이게 또 뭐 폐나 뭐 뇌로 가면은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건강이 1순위다. 조심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는 뭐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한번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날에 제가 ETF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ETF. ETF 중에 제가 항상 늘 얘기한 게 뭐냐.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 거 해라, 미국 거. 차이나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가 뭐 있어, 차이나 전기차. 저는 차이나 전기차 차에 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차이나 전기차도 뭐 좋죠. 뭐 나쁜 종목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그때 한참 2만 원 정도 갈 때 이때 조심하라. 내가 그랬거든. 이거 꺾일 것 같아서 너무 비싸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사지 말고 한 15,000원도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안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얘기를 한 거예요. 이왕이면 14,000원대. 이때가 가장 좋은 타임일 수도 있어요. 모으는 거는 14,000원 미만으로. 근데 14,000원 뭐 중반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도 보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뭐 장투 하는데 장투 해보세요. 쉬운가? 절대 쉽지 않더라. 14,000원대면 괜찮은데 너무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손실이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누가 좋다 할 때 막 몰리면은 그때 골로 가는 거야 다. 그때는 고점이야. 피크아웃이야. 정점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막 좀 떨어지고 막 바닥 칠 때 이때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좀 나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막 50%면 50% 수익 남기고 떠나면 돼요. 무조건 뭐 장투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년, 20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차원이잖아요. 전 연금성의 그런 성격을 갖고 이렇게 장투하는 거지. 다른 특정 ETF에 가지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미국 ETF는 그냥 할 만은 해요. 장기 투자할 만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ETF 시장이 한 72조 원 된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래요.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ETF는 상당히 지금 인기가 뜨겁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개미들이 ETF를 올해 들어서만 해가지고 벌써 2조 5천억 정도 샀어요. 최근 6개월간 무려 7조 원 정도 인전 순매수를 한 거죠. 7조 원 6개월간에. 그럼 ETF에 투자된 그 전체 금액을 뜻하는 순자산 총액, 순자산 총액이 얼마냐? 72조 원이야. 72조 원 수준이 된다. 하여튼 코로나 사태의 그 장기화, 그리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증시 변동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가 가능한 ETF 시장이 대안 투자처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초보 투자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할 때 그 관심 가는 종목들을 뭐 한 꾸러미에 담아내 가지고 ETF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트렌드를 따르면서 그 각 종목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어느새 ETF가 이제 일반 펀드를 가뿐히 제껴요. 가뿐히 제껴가지고 주식의 자리까지 넘보는 상까지 갑니다. 주식의 자리까지 넘본다. 그렇지만 그 ETF를 사기로 마음 먹었다고 해서 고민이 싹 해결되는 건 아니야. 지수형과 테마형 중 어떤 상품이 좋을지, 지수형, 테마형. 그리고 수많은 그 테마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골라야 할지 이제 질문거리가 많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가려운 곳을 긁어줄 만한 그런 뭐 자료나 영상들을 많이 찾기도 하죠. 보니까 많이 찾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골라야 돼요. 보면 요즘 보니까 그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에요. 미래에셋 자산 운용 여기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흐름이 이제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 위험 회피 그 해지 매력을 보유한 그 리츠 테마를 추천하는 리츠. 제가 어제 얘기했을 거예요. 리츠, 그 리츠에 관련된 ETF. 리츠 ETF가 뭐냐? 그 인기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배당금도 받아내는 상품이잖아요. 배당.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어제 관심 있는 영상 보세요. 리츠. 5천만 원 그 넣으니까 뭐 월 388만, 1년에 388만 원 정도의 배당을 따박따박 받는다. 그런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리츠가 해마다 대여섯 개씩 증시에 이제 상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그 상장 리츠 시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뭐 미국 리츠하고 국내 리츠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 하는데 그 미국 리츠 ETF는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국내 대비 투자 대상이 되는 그 자산군의 종류도 월등히 많다. 월등히 많아요. 아까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피스, 뭐 리테일, 뭐 데이터 센터 등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자산군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하여튼 뭐 좋은 점이 많은데 하여튼 그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거기 국내 리츠를 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답니다. 국내 배당은 그 미래에셋 그 운용이 조사해 보니까 작년 9월 기준 됐을 때 미국 리츠 ETF가 한 3.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내 ETF는 한 5.7% 정도 돼요. 그래서 배당은 국내가 훨씬 낫지 않냐. 그래서 우리나라 그 리츠 시장은 이제 막 성장을 막 본격화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배당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리츠도 고려할 만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리츠 ETF는 그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 보니까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고 배당이 됐어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종목을 여러분들 사라는 게 아니에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 유일하다 하네요. 그 국내 리츠를 비롯해서 뭐 맥쿼리 등 그 인프라 펀드 같은 그런 배당형 그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또 키움 투자 그 자산 운용은 국내 리츠에만 투자하는 그 키움 히어로즈 리츠 이지스 액티브를 오는 5월께 낸다네요. 키움 히어로즈 리츠 이지스 액티브 이름도 길다. 하여튼 이게 앞으로도 출시가 되려고 한답니다. 리츠는 이 정도 됐고 또 재밌는 게 있죠. 그 삼성자산운용에서 미국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을 더 추천하던데 보니까 쉽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ETF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곧 인덱스 투자와도 철학과도 맞닿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증시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대표 지수형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안 낫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보면은 이게 있어요. 보면 여러분 코덱스라고 해요. 대부분 코덱스게 뭐냐 이게 삼성 거예요. 삼성 자산운용. 아까 타이거는 미래에셋이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보면 코덱스에 미국 S&P 500, 미국 S&P 500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S&P 500 TR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TR을 이제 강조를 하더라고요. S&P 500 ETF는 미국 산업을 대표하는 대형주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500개 기업에. 나스닥 100 ETF는 나스닥 그 상장사 중에 그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우량한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그 나스닥 100 ETF의 경우 뭐냐? 100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S&P 500 ETF 대비해서 개별 종목에 대한 비중이 약간 높아요. 그죠? 100개니까. S&P 500 ETF 그 자산 구성 그 내역에 보면은 애플, 아마존 이런 정보기술 IT 업종이 한 30%를 밑도는 반면에 그 나스닥 100 ETF는 그 IT 비중이 60%야.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스닥 쪽에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때문에 그 IT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나스닥 100 ETF 가는 거예요. 그냥 또 여러 업종에 분산 투자를 원한다 하면 S&P 500으로 가는 거야. ETF를. ETF 이름 맨 끝에 있는 TR이 뭐예요? TR 하는데 이거는 토탈 리턴을 의미한다. 토탈 리턴. 토탈 리턴이구나. 결국 뭡니까? 배당금을 주지 않아. 그 대신 이거를 이제 재투자해가지고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투자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TR이 이런 의미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배당 받고 싶어 하면은 이게 TR 붙어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TR이면 배당 안 줍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NH에서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는 글로벌 럭셔리 산업에 주목을 하네요. 글로벌 럭셔리. 이 운용사 보니까 그 2022년인가 5월에 2021년인가 하여튼 그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 500 S&P가 아니고 500이 아니고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 합성이네. 합성. 이걸 출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최초이자 유일한 테마 상품이다. 명품 테마 상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작년 글로벌 럭셔리 산업의 성장세가 주춤했는데 하지만 이제 글로벌 봉쇄 강화와 소득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관련주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도 봅니다. 최근에 또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데 베인앤컴퍼니에서 작년에 2170억 유로 수준으로 축소됐던 글로벌 명품 시장이 25년에 들어서 3,300에서 3,700억 유로 정도까지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산업의 강세는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피부로 느껴지지 않냐. 럭셔리 산업은 유럽 주식시장의 11%가 넘는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 산업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중국 역시 그간 30% 수준에 머물던 글로벌 명품 매출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서 25년까지 50% 수준까지 확대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럭셔리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럭셔리, 명품 이런 쪽 관련된 ETF도 있더라. 참고하십시오. 아까 보니까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 합성이네요.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미국 S&P 500하고 아까 나스닥 100 이게 좋아요. 특히 이제 미국 S&P 500은 워렌 버핏 형님이 S&P 500을 하래요. 집중적으로 자기 자산을 나중에 이제 유산으로 줄 때 와이프한테 다 필요 없어. 그냥 S&P 500이다 몰빵해. 그 정도로 S&P 500이 좋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